안녕하십니까, 은국입니다. 오늘 역시도 명리와 당사주 그리고 주역이나 기문둥가 등 필요한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쥐띠를 우리가 이제 당사주에서는요, 청귀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부귀와 기쁨, 즐거움을 주는 별이라고 합니다. 총명하고 사방 출입이 많고, 쥐띠 역시도 사람들과 잘 사귄다라는 어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이라면은 아무래도 21세기에서는 경제사회에서는 아주 필요한 어떤 재원이 되는 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은 북쪽을 관할하는, 그리고 어떤 색깔로 보면 흑색, 까만색을 얘기합니다. 그런 걸 지칭하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12지지의 어떤 첫 글자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할 때 자가 첫 글자인데, 또 어떤 하루의 시작도 자지로부터 시작할 거고, 또 휴식의 시간입니다. 잘 때도 우리가 밤에 또 연계돼 가지고 자시의 보통 숙면을 취하는 시간이 되는데, 그러니까 자시는 시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 쥐띠는요, 하루의 시작과 또 휴식 시간, 어떻게 보면 마무리하고 쉬는 시간을 관할하는 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쥐띠는요, 모성애도 강하고 부성애도 강합니다. 하지만 조그만 일에 잘 놀려고 하는데 큰 일에는요 아주 대담합니다. 언제 그랬노? 내 언제 그랬노? 할 정도로. 그래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쥐띠라는 거 알아주시고, 주역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감궁에 자리하고 있다. 감궁은요 아까 제가 했습니다만은 유사한 얘기를 했습니다. 물을 상징한다라고 했지만, 감궁은 지혜, 총명 또는 자숙함과 고요함 또는 종교성도 가지고 있는 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지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지혜, 아주 지혜를 추구하고 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 옛날에 좀 한때는 그 많이 인기를 얻고 재밌게 봤던 톰과 제리 다 아실 겁니다. 거기서 쥐와 고양이 얘기죠. 그래서 지혜를 대표하고 상징해주는, 그걸 활용하고 잘 어울려가는 띠가 쥐띠가 아닌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색을 좋아하고 학문과 이런 어떤 탐구하는데 사색하고 명상하고, 또 조금은 그러다 보니까 종교성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자리를 알차게 실리적으로 잘 찾아 나가는 띠가 쥐띠입니다. 하지만 또 아쉬운 점은 가지고 있어요. 기운이 안 좋을 때는요, 주색이나 유형이나 씀씀이가 좀 많이 해프다라는 거, 이게 좀 단점입니다. 요것도 역시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관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기문에서는 방위가 휴문방에 앉았다. 우리가 사람 인자에다가 나무 목자를 씁니다. 휴문, 쉬는 자리에 앉았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고요함도 가지고 있고 홍보, 자기 관리도 하면서 탐구하고 이런 것도 아주 잘해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기운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띠입니다. 또 이 휴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기운이 안 좋을 때는 어떤 죽음과 질병을 뜻하는 자리입니다. 사람이 쉰다라는 것은 일상적인 때는 아주 하루에 일과를 하고 왕성하게 일을 하고 쉬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 기운이 안 좋고 또 흐트러지고 건강이 안 좋을 때는 이 자리는 죽음과 질병을 의미하는 자리라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쥐띠, 북방수운의 현무 기질을 가지고 있는 쥐띠에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들입니다. 그래서 이 쥐띠들은요 아주 부지런하다, 활력적이다, 아주 잘 피해가 잘 달려간다, 어떤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 한 번 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띠라고 하지만은 명리학적으로는 오행상 토에 해당됩니다. 토에 해당되는데, 더 정확하게는 그냥 토가 아니고 겨울과 봄을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두 개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어떤 토라고 보시면 돼요. 뭐 한절기의 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사주에서는 이걸 천액성이라고 해서 재액, 고난, 고통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병, 관액수도 조금 가지고 있는 게 소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띠들이 보면은 공문에 출입하면 기쁨도 간간히 있다라고 합니다. 뭐 인덕이 좀 약하다고 하는데 이미 제가 볼 때는 이 소띠들이 좀 사기도 좀 잘 당해요. 사람들 잘 믿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닌데 하지만은 부지런하고 건실하다. 또 사기성이 없어요. 그래서 말년에는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열심히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 소위 형상처럼 몸은 뚱뚱한데 이제 덩치가 있는데 무릎은 다리는 좀 좁잖아요. 짧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일은 많이 하도 그런 건 모르겠는데 무릎과 관절에 항상 조금씩 흠이 있고 조금 거의 아픔을 호소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봐왔었습니다. 이 천흑성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죄를 지어서 다시 이 세상에 귀향했다 라는 표현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은 사람이 됐나?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만큼 나름대로 조금 미련이 남아서 뭐 하늘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다시 이 땅에 태어나서 그 업을 다하려고 온 것이 아닌가라고 유추도 해봤습니다. 김은둔갑에서는 생문방이 앉았다. 이 생문방이라는 거는요 사람을 살려주고 생동감 있게 그죠 해주고 우리가 이제 소 우자에 밑에 짝대기가 하나 거 있죠. 생문이라고 하는데 살려주고 희망을 주고 힘을 돋궈주는 자리에 앉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오는 걸 기다리는 어떤 그런 자락인가 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제 주역에서는 강궁에 앉았다 그래서 설계전에 보면은요 간이 치지라 그래서 간으로서 머물고 이 강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간은 산을 뜻합니다. 산을 맞이해서 일단 조금 멈추고 정지하고 정체되는 궁에 앉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아까 전에 생문방이라고 했죠. 김문동갑에서 있는 생문방이라는 거는 결국은 조금 멈추고 정지하고 하지만은 준비하는 어떤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은 게 소띠다 하러 가는데 아직 어린 남자아이가 의욕은 강하고 희망은 부풀어 있는데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운은 강한데 조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 그래서 이제 강한 생활력도 있고 또 활동을 의미하는 자리. 뭐 우리가 이제 호살지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생문방위에 앉았다, 생문자리에 앉았다라는 표현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띠가 가지고 있는 성향들은 뭐 나름대로 저희들이 한번 얘기하면 참 부지런하다, 착하다, 착하지 않은 사람은 없겠습니다만은 특히 더 어리석을 정도로 묵묵하다, 밭에 하루 종일 그죠 묵묵히 밭갈이를 하는 소위 모습처럼 무던하다라고 보시면은 안 될까 합니다. 하지만 그 쏙내는 저희들은 뭐 소띠라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빗대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과연 쏙내는 나름대로 조금은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도 좀 가지고 있겠죠. 이 소띠분들 항상 자기를 스트레스 해소나 생활에 활력이 되는 부분을 잘 찾아서 조율해 나간다면 좀 도움이 안 될까 싶어요. 범띠, 호랑이, 물론 절간에서는요 없지 많고 뒤쪽 가면 산신각이라고 있습니다. 절에 산신각에 산신 할아버지 옆에서 보좌해주고 지켜주고 있는 동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당사주에서는요 이 범띠를 청권성이라고 합니다. 청권성, 권력을 의미해요. 하늘의 권력이다. 청권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권력을 뜻하고 세력, 힘, 또 범띠 분들한테는 어떤 총명이라는 단어 또 쓰고 있어요. 사방 팔방 출입이 무상할 것이며 사람 사귀기를 좋아한다. 천성이 쾌활하고 주위에 사람이 많다. 범띠분들 평생지사 권도를 행할 것이다 라고 당사주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단점도 있겠죠.
씀씀이가 좀 많이 해프다. 가정에 본의 아니게 좀 소홀한 경우도 좀 있다. 이 범띠분들이 밖에서는 잘하는데 안에서는 조금 소홀한 게 좀 단점이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것보다는 안에 내 가정이나 내 안에 소홀한 건 딴 게 아니고 이 범띠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의 첫 번째를 보신다라면은 목의 성향, 음양 모양에서는 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희열지신이라고 하지만은 저는 어질 인자를 단어를 하나 더 쓸게요. 그래서 남한테 베풀고 뭐 이라는 단어보다는 굳이 인어예지신 중에서 본다면은 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까요. 그러고 자유롭고 사랑스럽고 남한테 베푸는 걸 좋아하고 남을 위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조금 밖에서도 좀 활동적이고 밖에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그런 경향도 같이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이니 내 가정이 좀 소홀한다고 해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거기다 금상첨화로 내 가정 안에도 소홀하지 않고 가정에 먼저 충실하고 밖에도 더불어서 행해준다라면 더없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명리학에서는 이제 자꾸 희열지신이라는 말을 했죠. 근데 이 범띠분들이 우리가 이제 아까도 제가 인자, 어질 인자를 썼는데 사람 인자에 사람이 두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 어질 인자인데 이 기쁠 인자로도 해석을 해요. 그래서 통이 크고 염세적이다. 그 반면에 뭐 좀 까다롭고 뭐 안 까다로운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좀 개팍한 성향도 뭐 가지고 있습니다. 기문통갑에서는 생문 자리에 앉았다고 그래서 사람을 도와주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의욕이 강하고 활동적이고 막 일을 벌리면서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 기문통갑에서는 그 생문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다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강궁에 앉았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 강궁이 뭐냐? 산이 막혀 이제 뭐 간이 지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설계전에서는요 산이 막혀서 일단 멈춤하고 정지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거는 달리기 전에 휴식하고 에너지를 보충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해서 간이 지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주역에서는. 그래서 이제 범띠분들의 성향이 삶에서는요 뭐 이런 식으로 달려는 가고 활동적인데 조금 시기가 좀 정체되고 산 안에 갇혀 있는 어떤 그런 형상도 나타나는 경우가 양극화돼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은 쉬는 자리가 있어야지 달려갈 것이고 달려가기 전에는 또 좀 쉬어가지고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은 어떤 삶의 어떤 기본적인 패턴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토끼띠라고 한다라면은 당사주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천파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라는 거는 우리가 깨어진다, 파편 이렇게 하죠. 튄다, 깨어진다 이런 어떤 파괴, 흩어짐 이런 걸 상징하는 말들입니다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제가 토끼에 비유했습니다만은 성향으로 본다라면은 어떻게 보면은 참 눈이 맑고 또 계산적이다는 표현을 써야 됩니까? 잘못된 데 계산적인 게 아니고 현실에 맞춰서 딱 체계적이다. 그리고 현실적이다. 토끼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그 반면에 토끼 자체가 우리가 목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기운이다 보니 신경계통 신경 쪽이 조금 많이 예민해져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신경성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또는 두통도 좀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정신적인 부분에서 조금 안정을 많이 취해줌으로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잘 타파해 나가는 방법도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쭉에서는 어떤 진궁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진궁이라는 것은 우리가 번개 를 뜻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운의 시작, 활기차고 영리하고 새로운 출발, 꾸준하다, 기억력이 좋다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는 자리에 앉아서 희열지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쁨도 주고 정신적인 어떤 안내도 해주고 남들한테 항상 보면은 기쁨을 주는 그런 성향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기문동갑에서는 앉은 자리가 상문이라 그래요. 제가 아까 당사주에서도 나왔듯이 천파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상문 자체가 상한다, 다친다, 상한다. 어떤 이런 기운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 정신적인 건강, 스트레스, 수술 이런 것들도 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운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또 그 반면에 평상시에는 토끼띠들이 조금 유하고 부드러워요. 하지만은 화가 났다 이러면은 말이 좀 많이 매서워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살을 잘 보지 않습니다만은 현침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뾰족하다, 침처럼 탁탁탁 찔러서 얘기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성향을 같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남들한테 잘 오해도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내면적으로는 모진 성격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 형제덕이 할 줄 알고 내면은 아주 풍부한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눈이 맑고 인형이 맑은데 눈물이 많다. 내면적으로 가슴 아리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게 어떤 그런 이유입니다. 잘 아시고 하지만은 이런 걸 기본적으로 하지만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토끼띠들을 본다라면은 우리 12지지 아시죠? 그 중에서 어떤 제가 봐서는 12띠 중에서 최고의 한 띠가 아닌가. 장성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쉽게 표현하자면은 뭐 대장 같은 기운, 남들을 리드하고 잡아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토끼띠들은 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잡초 같은 사람이다. 포기를 할 줄 모르고 밟으면 밟을수록 더 일어나는 어떤 그런 어떤 나름대로 어떤 내공을 가지고 있는 띠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얘기 드린 거는 내면적인 성향과 또 그 안에 있는 장점, 단점 이런 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삶의 정리를 하신다면 도움이 되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그러면 제가 이 좋은 정보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궁금하신 점 제가 바로바로 답을 드리진 못합니다만은 궁금하신 점, 질문, 원하는 부분들 많이 올려주시고 그러면 제가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